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추동훈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뺏고 뺏기는 인력 경쟁,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추동훈 기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SK하이닉스에서 한 20년을 일했던 핵심 연구원이 경쟁사였던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금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마이크론은 지난달에 좀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줬었습니다. 5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2분기면 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둘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HBM 반도체를 만들었었고요. 시장을 리딩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이크론이 이보다 앞서서 기술 경쟁력을 뛰어나게 보여주고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바로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임원까지 달았던 한 직원이 이 마이크론으로 이직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4세대 HBM 메모리를 개발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HBM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전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마이크론으로 갔던 것이 물론 이제 5세대 HBM 메모리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역량을 발휘를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는 그가 이러한 전직을 할 수 있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요, SK하이닉스가 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전직을 한다면 하루당 1,000만 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그의 기술 경쟁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이를 이렇게 기술 도용식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AI 반도체를 둘러싸고는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이를 한 단계라도 앞서기 위해서 치열한 인력 투쟁, 인력 쟁탈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뉴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HBM 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렇죠. 마이크론인데 그 안에서 마이크론의 경쟁력이 더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례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꽤 많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도 정말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이 삼성전자가 이 기술 유출 때문에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반도체 공장 도면을 빼돌려서요. 중국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전 직원의 사례가 발견이 된 것인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복제 공장을 설립하기 직전에 잡은 바람에 다행히 공장은 지어지지 못했다라고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직원 같은 경우에는 HBM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삼성전자의 전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장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라든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수율을 높이는 핵심은요. 이 공장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리고 외부의 먼지라든지 나쁜 불순물들을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공장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경쟁력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 삼성전자 임원이 이를 특수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한 18년 정도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8년부터 중국 청두시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을 받고 공장 설립을 은밀하게 준비했었다라고 확인이 됐었습니다. 실제로는 또 삼성과 하이닉스 직원 인력 한 200여 명한테 영입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 인력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려 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다행히도 공장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고 이 문제를 잡아냈다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긴 쉬었지만 이게 참 적발하는 시기가 보통 바로 갔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다 보니 이 사람이 왜 저기 있지? 라고 확인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은 기술이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가 기술 유출 데이트 살펴보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대표적 사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이런 기술 유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가 무려 96건이나 달한다는 겁니다. 4년 동안 거의 100건이니까 1년에 25개 이상 적발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인즉슨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매년 20, 30건 이상의 핵심 기술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었다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규모별로 보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37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1건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퇴사한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봤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연봉을 맞춰주거나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출이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이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의 유출도 38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여러 국가 정보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뭐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도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큰 사안이 되는 지점인데 문제는 이런 인력 유출을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아직까지는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현행 법이 있긴 합니다. 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대한 법률이라고 줄여서 산기법이라고는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이나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개인의 직업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이유와 더불어서 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빈틈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해외 기업이나 외국에 이러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도 보통 1년이라 하고요. 2, 3년 뒤에 발견을 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발견을 하더라도 이미 기술 유출은 이뤄진 이후에만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법적 한계, 이러한 빈틈을 놓고 정부와 그리고 이러한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뾰족하게 방법이 없다. 사후적으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 적발되지 않은 사례 포함하면 등에 식은땀 날 정도인데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게 미국도 보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뭐 군사 기밀이나 군사 기술이 너무 발전해버리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장비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빼오거나 이 기술을 유출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또 나온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6일날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구글의 직원이었던 중국 국적의 회사원이 이러한 기술들을 대거 빼돌려서 중국으로 보냈다가 적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의 정보가 담긴 자료 한 500개 이상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다음에요. 중국 스타트업과 비밀 계약을 맺고 그쪽에 CTO로 가면서 이 많은 자료들을 빼돌리려 했다는 걸 마지막에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술에서 앞서 있기도 한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비슷한 기술 유출 또는 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왜 매번 중국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이 많은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TV,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국이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그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거나 일부 품목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잘하는 세계 1위 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데가 전기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산업은 지금
지금 거의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란 특성상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원자재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조금만 확보되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전기차의 원자재가 많았고요. 이를 가공하고 이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세계 1위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게 AI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지원법이 중국으로 반도체들을 수입시키지 마라, 수출시키지 마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다뤄드렸다시피 미국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까지 이러한 것들에 동참해달라는 요구와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ASML과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으로 장비 반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도 필요하고요, 반도체 장비도 필요한데 이것들을 만들거나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마치 지금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좀 불안할 정도로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인력을 빼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과거에 중국 제품을 보면 뭐 값이 싸서 대신 불량인 제품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값이 싸더라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안에서는 BYD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는 화웨이들이 정말 좋은 기술력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힘든 상황은 AI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AI 쪽의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인공지능에서만큼은 중국의 진입을 사실상 배제하고 싶어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도 워낙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지금 바이트 댄스를 계속해서 미국이 때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 기업인 바이트 댄스가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대거 가져가 버리면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 완전히 혁신적이고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도 정말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산업 육성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반도체 칩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장비가 없어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자 어찌 보면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인력 유출을 계속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중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이러한 기술 유출 사례는 앞으로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쥐도 끝으로 몰리면은 그렇죠. 물어버리잖아요, 고양이를.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을 받다 보면은 어찌하는 수가 없이 정말 끝까지 해내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사이트가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계속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확인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웨이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애플에 너무 종속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칩 개발을 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 정도에서는 이렇게로 그치면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핵심 산업으로 떨고 있는 인공지능에서조차 만약에 중국이 자체적인 생산 기술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춰버린다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말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실질로는 중국을 되살릴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조사해본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중국 매출은 반도체 매출이 26.6%가 증가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을 따져보면요. 15.2%였습니다. 즉 다른 산업, 다른 국가나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는 충분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15%가량 성장을 했었는데요. 중국은 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중국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요. 중국 시장의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는 과연 미국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적으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추동훈 기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